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선 이경민 변호사께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상당히 진지하게 지금 전반적인 현재 상황을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뭐 절차를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입장을 밝히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입장문에서는 사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네. 그리고 사과를 하는 그런 내용도 없었고 일단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안에서 뭐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만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표정이나 내용 관련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기사도 나오고. 근데 오늘 요 입장문 발표하기 직전에는 또 이제 한 연예 유튜버가 매니저들을 취재한 결과 매니저들이 이런 폭로를 하기로 결심을 한 주된 이유는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서다라고 밝혔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요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모 연예인 유튜버가 이제 말을 한 이야기인데 네.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1인 그 기획사를 차리게 되면서 그때 이제 매니저를 한 명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프리랜서 신분으로 이제 급여를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전 남친이라든지 아니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직원으로서 그렇게 이제 채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임원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불씨였다가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박나래 씨 자택에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뉴스 한참 나왔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 박나래 씨 지인이 그 매니저들한테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자고 하면서 인적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인적 사항을 이 절도 사건에 있어서 경찰한테 그때 당시에 참고 자료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근로계획서 쓰는데 쓴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네. 인적 사항을 제공을 했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절도의 용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와 관련된 인적 사항 정보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을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도둑으로까지 몰아갔던 게 아니냐. 근데 사실상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제3자가 절도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많은 억울함을 좀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조금 전에 보신 박나래 씨 입장문에서 또 덧붙인 이야기가 자신이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반응도 내지 않을 것이며 모두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나중에 총 정리해서 법적인 뭐 대응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저도 조심스럽지만 입장문 자체가 이제 간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들을 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 제3자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제 처치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 절차 속에서 조용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엿보이는 대목이고 네네. 그래서 입장문 자체도 조심스럽지만 법무법인 측에서 작성한 입장문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